네, 안녕하세요. 만성동주연구소의 최명원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도 하시고 또 많이 놀라기도 하시고 또 저한테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왜냐하면 저는 주로 만성통증 환자들을 만나는데, 만성통증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가 잘 안 되고 자기의 삶이 통증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당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서 일상을 회복시키도록 도와드리거든요. 그래서 그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잘 이렇게 해 나가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. 그런데요, 사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날 때 기본적으로 저는 이분들을 몸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. 나는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, 아니면 또 협착증 진단을 받고, 아니면 또 다양한 전방 전이증 진단도 받고, 이런 환자예요. 저는 어디가 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,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기본적으로 저는 환자를 상대로 이렇게 뭔가 어떤 심리 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운동 처방을 통해서 좀 회복시키거나 하는 일련의 그런 이제 재활 과정들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기본적으로 이분들도 충분히 회복 가능하고 또 스스로가 치유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분들 스스로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제가 촉진시키거나 일깨워 주거나 그 정도의 역할을 제가 하는 거죠. 그런데도 상당히 놀랍게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복용했던 이제 약을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복직을 하시거나 잃어버렸던 그런 일상들을 다시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때 저에게도 아주 큰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.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이제 평가할 때 제가 이런 말이 많이 물어보거든요. 자신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라고 하면 저 정말 이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몸의 어떤 부분을 바꿔놓고 싶다. 제발 이 한 부분을 좀 없앨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다. 나 내 몸에 대해서 너무 불만족스럽다. 내 몸이 진짜 완전히 약하고 그런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로 자신의 몸을 평가합니다. 저는 거기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. 제 몸이나 아파서 오신 그분의 몸이나 사실은 우리 둘 몸에서는 일어나는 작용들이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. 가령 예를 들면 항상성이라는 게 있죠. 이게 뭐냐면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체온 가지고 항상성을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. 우리 환자분이든 저든 추운 곳에 가면 둘 다 몸을 떨 거예요. 왜 몸을 떠냐면 온도가 이제 우리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열을 발산해서 36.5도라고 하는 정상 체온을 유지시키려고 하거든요. 또 한낮에 아주 뜨거운 여름에 바깥에 나가면 또 우리 둘 다 땀을 열심히 흘릴 겁니다. 왜냐하면 땀을 배출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체온을 떨어뜨려서 36.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.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항상성이죠. 근데 이거는 우리 둘 다 갖고 있는 놀라운 시스템이죠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여러분,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썰다가 이렇게 손을 칼로 베거나 아니면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타박상을 입거나 이런 경험 있죠. 저도 있는데 어때요? 그게 그 손상이 1년, 2년 갑니까?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결국은 시간 지나면서 짧게는 1주, 좀 길게는 2주, 그 정도 시간 지나면 그 딱지가 않고 그 불편함이 좀 서서히 좋아지면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피부가 재생이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. 그죠? 둘 다 있는 거예요. 저든 환자분이든. 그러면 몸 안의 세상은 어떨까요? 우리 몸 안의 세상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제 허리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.
내 디스크는 약하다. 내 디스크는 이미 손상되어 있다. 내 디스크는 블랙 디스크다. 염증이 많다더라.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면서 자신의 디스크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뭐 그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당하기 때문에 뭐 엉덩이가 아프다, 다리가 아프다, 다리가 저리다, 걷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많으세요.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추간판에 의한 신경병증성 통증이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이러한 디스크 탈출에 의한 신경병증성 통증은 어떻게 될까요? 문헌에 보면 90%는 사실 스스로가 어떤 뭐 외과적 개입, 수술이나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회복된다라고 되어 있어요. 물론 치료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그런 이제 디스크에 의한 그런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통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죠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약물 치료를 한다라는 게 사실은 그 약을 통해서 신경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. 신경통이라고 하는 그 통증을 잠재우기 위한 진통제일 뿐이죠.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? 네, 손상당한 신경이 스스로가 회복한다라는 거죠. 말초신경이기 때문에. 그리고 또 하나는 탈출된 디스크도 저절로 흡수되고 더 이상 압박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. 그게 저한테도 일어나는 일이고, 그리고 이제 또 환자분들께도 있는 일이에요.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%는 그렇다. 나머지 10%는 좀 예후가 좋지 않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풀린다거나 점점 퍼져나가게끔 이제 진행성으로 좀 더 증상이 악화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요. 우리가 그런 거를 금기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조속히 수술을 해야 되죠. 또 어떤 경우가 있죠? 그 신경이 그러니까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데 그 신경이 하필 이제 대소변을 관장하는 그런 우리 영역에 이제 영향을 주는 신경이었던 거죠. 그래서 마미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그런 신경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면 항문 주변에 좀 감각이 좀 사라지게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소변을 보기 힘들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죠. 요실금이 생기다거나 이렇게. 그런 경우에는 뭐 48시간 이내로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. 여러 가지 그런 응급 상황을 제외한다면 사실은 그분들께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볼 때, 이분이 사실은 회복력이 있는 사람인데,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플까? 이제 그걸 좀 고민하게 됩니다. 몸은 회복되고 있으나 통증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바로 거기에요.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진단을 받았든지 간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고 그러면 스스로도 회복 능력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픈 이유는 뭘까? 거기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. 이 채널에서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좀 다뤄갈 것 같습니다. 왜 나는 안 나을까? 이게 많이 궁금하시잖아요. 그러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같이 이제 한번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면 이제 안 낫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, 그런 범인들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씩 해결해 갈까? 이거를 이제 앞으로 제가 열심히 설명해 드리고 같이 한번 좀 다뤄가 보자. 이제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신체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들은 아주 흔하고요. 실제로 이제 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밝혀지기도 했었어요. 왜 우리가 이렇게 두개골을 열어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이제 전기 자극을 가하면서 어떤 뭐 간질이나 이런 거 치료할 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간질을 일으키는 어떤 신경세포나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잖아요. 이제 그와 유사하게 이제 두개골을 열어서 이제 신경세포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서 이렇게 반응들을 살피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우리 뇌에 시상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시상이라는 부위에 전기 자극을 가했더니 갑자기
전혀 심장에 문제가 없는, 심장 질환이 없는 그런 참가자가 극심한 심장 통증을 느꼈다 그래요. 그 통증의 증상이 마치 협심증하고 매우 유사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참가자가 실제로 그러한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고 있던 의사가 이 사람 지금 심장마비가 왔을 거다라고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이제 실제 고통이었다는 거죠. 그런데 사실 심장의 기능이 문제가 없었고, 협심증도 없었고, 그런 심장 마비도 없었죠. 근데 어떤 뇌의 한 포인트를 자극하니까, 마치 그런 통증이 실제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.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, 뇌에서 통증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런데 뇌에서 통증이 발생될 때 단순히 어떤 신체에서 올라오는 내가 허리에 손상당했기 때문에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올라옴으로써 그게 처리가 되고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딱히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라는 게 발생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많아요. 그럼 조금 분류해 생각해야 돼요. 어떤 신경의 손상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신체의 일부분이 다쳐서 문제되는 거라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가 또 좋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.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. 뭐 며칠 혹은 몇 주 좀 아프다가 끝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. 아픈 건 맞는데 어떤 부분이 나의 아픔을 일으키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죠.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, 나는 내 몸은 괜찮다, 생각보다. 그거 자기 몸한테 말해줄 수 있겠어요? 지금? 내 몸의 아픈 부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, 만약에 어깨가 아프다. 그러면 어깨, 허리가 아프다. 그럼 허리에 내 손을 얹고, 내 손은 따뜻하거든요. 따뜻한 손에 온기를 더해주면서 너 괜찮아, 너 문제 없어, 이렇게 한번 좀 다독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내 몸이 아프니까 이걸 잘라버리고 싶다, 갈아 끼우고 싶다, 왜 그래요? 자기 몸인데. 그잖아요. 누군가 나에게 너는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너 때문에 우리 안 돌아가고 힘드니까 너는 저기 꺼져 있어. 너 우리 직장에 나오지 마. 너 우리 모임에 오지 마. 이러면은 나 얼마나 속상해요. 마찬가지잖아요. 내 몸의 일부인데 내 몸을 조금 더 비정상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 더 아껴주고 돌봐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힘든 재활 과정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. 네. 감사합니다. 내일 뵐게요.